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전문성의 기대를 가지고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분들이 나의 전문성을 원하니 바로 그걸 알려줘야겠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관문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모두의 사수를 창업하고 막 페이스북으로 무료로 경력기술서나 이제 IR 자료 같은 거를 무료로 봐준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저는 사실 배경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무료로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너가 그 회사의 부사장이면 나는 스티븐 잡스다. 그러니까 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뭐 누가 못하냐는 식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광고를 할 때 연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회사 다니는 그런 증빙할 만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인증하느라 시간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그때 경험을 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그냥 내 생각이지. 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신뢰를 만들긴 어렵구나. 오히려 반감만 사지.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나를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협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와의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야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물어보고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국면의 상황들을 저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그날 처음 본 사람과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정보들을 얻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죠. 이렇게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따내야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신뢰를 형성했으니까 이제 계약하시죠 하면은 계약서에 사인해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고 믿어도 되겠다. 어느 정도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을 하시는 사람인지,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좋은 협상은, 좋은 거래는 처음에는 찾아온 사람, 고객들이 말을 많이 하고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객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시켜요. 저한테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고요. 2단계까지 되면 3단계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이제 좀 보여줘도 돼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돼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 1단계에서 이제 설정이 되고 관계 정의가 되고 2단계에 가서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왜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믿음에 확신을 주고 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특히나 꼬리물기 질문들이죠.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요. 혹시 그 월급 통장 인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쵸? 물론 그런 걸 요구한 사람은 없지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꼬리물기 질문에 전부 다 응대해드리면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서 이제 제가 당신의 문제는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거기에 걸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 방식으로 한번 수업에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결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협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거꾸로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도.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이 부분에서는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싶지가 않죠.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어떤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막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막 이런 식으로 따발총처럼 자기 할 말만 주구장창 하면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사회성이 되게 좋은 의사 선생님은 질문을 많이 하고, 진짜 건방지고 교만한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그냥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을 다 잘라먹고 그냥 막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냥 내보내거든요. 그런 병원 다시는 안 가요. 정말로. 그런 분이 명의일 리도 없겠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어렵고, 내가 그 사람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빠르게 결제까지 독촉하고 싶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을 사람들은 대다수는 불편하게 여길 거고, 그러니까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사전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설문으로 취합을 해보고, 취합된 문제들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죠. 이미 설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1단계로 형성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게 조언일 수 있겠죠? 어차피 실행을 해야 해결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씩 조언을 해드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면 그때 전문 지식을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겠죠. 심지어 유료 특강에 결제하신 분들은 무료 특강의 내용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 계속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어떤 방식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되고, 이 시행착오 끝에 저희 팀은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뭐로 잡았냐면 대화의 빈도가 최소 5 이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대화의 빈도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화의 빈도란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님이 얘기를 해요. 그럼 대화의 빈도가 1이에요. 님이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럼 2예요. 제가 얘기하고 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3이고요. 이렇게 대화가 티키타카 되는 게 5 이상이 되면 결제율이 100%가 돼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 그러려면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야 돼요. 고객의 말을. 고객이 계속 말하게 하려면 고객의 대화 속에서 고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지만 자기는 잘 정의하지 못했던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찝어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 사람들을 말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성공하면 100%예요. 저희 팀은 지금 현재 문의 후 결제율이 100%예요. 이런 판단들, 이런 멘트들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냐, 그 마음가짐이 그런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의 사수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모두의 사수는 강의를 길게 듣는다고 제가 좋은 게 아니라고, 일찍 졸업하는 게 목표여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그쵸? 이번 달에 실행이 좀 안 돼서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으면 부담 없이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없이 돈 안 낸다고 질의응답 갑자기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라는 얘기 하죠, 꼭. 어떤 누구한테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요. 실제로 그래서 수업이 끝났는데도 저한테 중요한 문제들을 상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고,